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2학기 2주차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볼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6단원에 대한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을 진행해서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오늘은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했던 그 내용들을 선생님과 수업으로 진행해 볼 거야. 먼저 우리가 나갈 진도는 먼저 6단원 나의 문학, 나의 꿈이라는 단원에서 문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눈이라는 소단원 1을 중점적으로 바라볼 거야. 자, 교과서 24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교과서 245페이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저마다 주체적인 판단을 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주체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어. 이 주체적인 판단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단원에서는 주로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읽고 주체적으로 감상, 평가,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 학습해보자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한 다음에 평가해보고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 대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러한 내용, 문학작품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이번 시간에는 한양희 선생님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는 시를, 현대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강의에서는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을, 현대 소설을 감상하고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해 본다. 그리고 다른 친구와 비교해 보는, 나의 의견과 어떤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 학습해 볼 거야. 자, 먼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문학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관점이나 생각이라는 건 알겠는데, 다양한 눈이라고 하면, 그렇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우리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볼 텐데 그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겠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고 평가가 있을 것이다. 자, 먼저 본문을 보기 앞서서 생각 열기에서, 우리가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게. 자, 동일한 영화를 본 다음에 서로 다르게 평가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 자, 우리가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려면 먼저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본 다음에 우리가 평점이나 댓글, 별점 이런 걸 확인해 본단 말이지. 긴장감이 있었고 아쉬운 점은 개연성이, 그럴싸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평점이 별 3개였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각자 어떤 내용들을 평가를 했냐면,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연기력이 아쉬웠다. 스토리 내용은 별로였는데 영상미가 좋았다.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은 좋았으나 좀 지루했다. 내용의複성이 너무 지나쳤다. 자, 감독의 연출력이 대단하고 특히 배경음악 같은 것이 너무 잘 어울려서 내 인생 최고의 영화였다. 내용이 공감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자, 각자가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큰 것들이 없었지. 아니면 같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자,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그 의견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근거 없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을 만한,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를 갖추고 있거나 충분한 예시가 활용되어서 비교되어질 만하거나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그 객관성을 인정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라고 하는 뭐야?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 그치, 주제 혹은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줄 안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야. 교과서 247페이지야. 여러분이 국어 교과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종합적인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공부를 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화법 독서 작문, 그다음에 문학과 문법 여러 가지 과목들 교과목이 얽혀 있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국어 교과의 가장 큰 특징과 개념은 뭐냐면 바로 의사소통하는 과목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종류나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국어 과목이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문학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문학에서는 작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의도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제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직접 대화로 이야기하는 건 화법이겠지. 이거는 작가가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작가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야. 그건 교술이 아니겠지? 그냥 일상 장문이 아니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또는 다양한 형식,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을 활용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이야. 작가란 그런 사람들이고 독자는 그러한 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왜 했느냐? 자, 문학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볼 건데, 자, 주체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주관적이라는 말과는 달라. 자,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일부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야 주체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주체적 해석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주관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객관적이거나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보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객관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수많은 공통점이 있고 유사성이 있는 어떤 주관들, 주체들의 총합이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뭐 이론이나 사실도 수많은 공통된 주관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동일한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작품을 읽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읽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는가,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작품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관심사는 평소 관심사는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자전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해왔는가, 아니면 감상 방법이나 전략은 어떠한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그 작품이 동일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처럼 해석과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지만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으면은 주체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읽고 A라는 해석을 했는데 엄은 깽통한 소리야. 누가 봐도 이상한 해석인데 내가 이걸 답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없다라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 그럴싸하다.'라고 느낄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려.'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내 판단을 뒷받침하는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첫 번째. 자, 내가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주 탄탄하게 원인과 결과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 자, 이렇게 했을 때 작품에 반영된 그 가치, 주제의식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감상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해서 정리해서 아니면 참신하고 색다르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공유를 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매체로 전환해서 감상해 볼 수도 있고. 자, 이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나와는 어떤 점이 같거나 다른 점이 있었을까라는 점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거야. 왜?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화하는 이런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교과서 248페이지 선생님이랑
한양희 선생님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현대시를 한번 분석해 보자. 자, 먼저 시를 분석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시를 분석하는 아주 꿀팁 중에 꿀팁을 갖고 왔다. 자,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보고 나서 작품을 우리가 접근해 볼 거야. 자,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시인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작가가 되겠지. 시인을 우리가 예전부터 어떤 의미로 불러왔냐면 자, 견자라는 한자를 써서 견자라고 했어. 대견자가 아니다잉. 볼견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들여다보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모든 걸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야.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심도 있고 색다르게 개성적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 견자, 즉 시인이라고 했다. 자, 그다음에 그리지 않고 그리는 사람. 자, 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해서 많이 쓰지 시에서의 어떤 회화성, 어떤 이미지적인 요소를 반영한 건데 그림으로써 나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어. 향기로운 벌판. 향기로운 벌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데? 즉 작가는 시인은 그리지 않고도 이 작품의 문장력을 통해서 한 폭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그려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노래하는 사람이야. 예전에는 시를 한편의 노래처럼 불러왔기 때문에 왜? 그 이유는 그렇지. 운율이 있기 때문에 시의 음악성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시를 노래한다, 읊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시의 음악성을, 여기서는 시의 회화성을, 여기서는 시의 적인 인식을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사람이 시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러한 시인들이 남들과는 다른 좀 더 심층적이고 개성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바라보았어, 현상을.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 그 주제 의식이야. 하고자 하는 말, 의도, 목적, 전달하고자 하는 뭐 의식, 주제 이런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전달하고 싶은데 남들과 똑같은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좀 더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 들어간 그런 추상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데 이걸 이렇게 구식화해 볼 수 있어. 시인이나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이 있는데 서정갈래지. 서정갈래니까 정서나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주제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제의식을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작품, 즉 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게 돼. 작품이라는 매개체는 우리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시적 대상을 가지고 작품을 쓰면서 시상을 전개해 가고 있는데 이 시어 자체 아니면 시적 대상이나 소재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야. 근데 이 구체적인 시적 대상이나 소재를 표현하는 그 방법은 어때?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추상적인 언어로, 추상적인 시어로, 추상적인 표현법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한용운 선생님의 시 중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어가 등장하는 시가 있어. 근데 나룻배는 나를 의미해. 행인은 님을 의미한단 말이야. 나는 나루터에서 세울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룻배야. 주체성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존재인데 행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룻배라고 하는 것과 행인, 지나다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시어나 시적 대상 아니면은 소재는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그렇지. 구체적이지. 근데 자 여기서 내가 나룻배가 행인을 기다리는 이 행위, 이 상황은 곧 내가 님을 기다리는 어떤 상황과 유사하지. 근데 여기서 나는 시적 화자라면 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될까? 그 본질, 추상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시의 분석의 첫걸음이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이 땅의 백성이라면, 이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면 님은 무엇이 될까? 그렇지, 조국 광복이 될 거 아니야.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무엇이야? 바로 조국 광복, 조국 독립이라는 거지. 자, 그게 님을 상징하고 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땅의 백성, 민족, 국민 이걸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시어나 식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국 광복에 대한 무엇? 염원 또는 갈망 또는 뭐 그리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시어들, 방금 선생님이 말한 염원, 갈망, 그리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 바로 시 분석의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의 팁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우리는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시어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 추상적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원관념의 추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최대한 압축시켜서 최소한의 의미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작품 접근이 좀 더 수월해지겠지. 자, 먼저 선생님이 보통 많이 쓰는데, 작품에서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통해서, 플러스는 긍정적이거나 거리감이 가까운 경우, 친근감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긍정의 동그라미, 그다음 부정적인 경우 아니면 거리감이 멀거나 친밀도가 없거나 떨어지는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세모 표시. 선생님 보통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곤 해. 자, 그 다음에 이 시어 자체가 가지는 그 대표적인 의미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야. 자, 예를 들면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 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뭐 이런 식구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이라는 시어를 한번 보게. 자, 강변이라는 시어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시적 화자가 강변에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살고 싶은 곳이야.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힘든데 살고 싶어? 부정적인데 살고 싶어? 긍정적이고 좋은데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 일단 플러스. 근데 이 강변이란 시어가 가지는 의미나 특성이 뭘까? 강변. 좀 이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변이라는 건 뭐겠어? 자연이지. 그 뒤에 나오는 시어들을 보면 금 모래빛, 가을잎의 노래, 갈대가 이렇게 막 우는 이런 소리를 형상화했지. 이런 것들, 즉 자연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의미는 자연,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은 자연인데, 그럼 대표적인 의미나 특성은 뭐겠어? 엄마와 누나, 즉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어떤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그러한 공간을 뭐 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꿈꾸고 있다. 즉 나에게 이러한 공간은 이상적인 공간, 이상향이다. 아니면 떠나온 고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시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 시어를 기반으로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했던 개념들을 조금 더 상위어로 대체하거나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시어와 주제와 소재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아까 강변이 자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일반화를 한 거냐면, 시적 화자가 엄마와 누나, 즉 가족과, 엄마와 누나니까 가족, 아니면 뭐 더 확장하면 상위어로 보자면 민족, 가족, 국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 강변 살자,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공간이야. 아니면은 그리움의 공간일 수도 있어. 어떤 이상향, 이상적인 공간, 꿈꾸는 공간, 이러한 것이 바로 강변이라는 시어다. 너 상위어로 대체하거나 일반화 시켰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런 시 분석법을 토대로 해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교과서 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